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TV 가까이서 보지 마라. 책 엎드려서 읽지 마. 눈 나빠진다. 근데 그 말씀이요,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가까운 것만 자주 보게 되면요, 근시가 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또 눈의 피로를 푸는데 먼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네요. 오늘은 눈의 시선도 마음의 시선도 조금 멀찌감치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눈앞의 걱정들만 바라보느라 멀리 있는 좋은 풍경들 놓칠 수가 있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 이장희의 그건 너. 26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그건 너 이장이었습니다. 너 이러니까 갑자기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아시죠?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앱인 예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행시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세 글자로 기발하고 재미있는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기. 예전에 전성기 생각하시면서 만들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바스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소행성. 부부간의 성 문제, 아이들의 성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전성기는요. 10년 전 영화 두삽일체로 최고 흥행이 됐을 때 같지만요. 사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YTN 뉴스 FM에서 처음 선보이는 50대를 위한 삶의 전성기를 위한 최초의 라디오 소통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방송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늘 지적이고 섹시한 목소리로 특히 남성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박정숙 씨 목소리로 매일 아침 평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FM 94.5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봅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십니다.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TV에서 뵀던 것보다 네. 훨씬 더 선남선녀세요. 그건 거짓말 같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행성을 통해서 이 성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모두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터부시돼서 말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과감하게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과연 한국에서 이 성얘기가 이제 음담 패설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성얘기나 성치료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5년은 고생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이 바뀌었죠.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성적인 얘기가 방송에서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중요한 건 성은 단순히 밤에 음담 패설의 얘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아침 시간에도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부 사이잖아요. 그렇죠. 또 성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 친밀 관계만큼 중요한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없어요.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문화도 어쩌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특히 뉴스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여부가 선고된다라는 게 오늘 가장 헤드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부부의 성관계는 더 문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혼외 관계들이 만들어진다거나.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부부 관계 부부들이 이제 외도가 그렇죠. 너무나 이제 이게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간통죄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껍데기만 남은 법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간통죄라는 게 실제 외도를 했을 때 그 외도 현장을 잡거나 하는 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남편의 외도는 좀 막고 싶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막고 싶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 부부들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법이었어요. 그거보다는 예. 이게 이제 국가가 이게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걸 너무 이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형사적인 처벌로 할 게 아니고 다룰 게 아니고 부부간의 이제 외도 문제는 당연히 그거는 좀 잘 지켜져야 되지만 민사적인 걸로 범행이 저질러지면 네, 민사적인 걸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서는 이런 법들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외도를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민사 소송을 해서 어떤 이제 그 물질적인 보상을 받거나 예.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엄벌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외도를 막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통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주 쉽게 비유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네네. 엄마들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데 그 매를 들고 앉아 있다고 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국가가 매를 들고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백 선생이 얘기한 대로 민사나 가정법원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고 네. 대신 그 처벌의 규모가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의 비중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쉬운 말로 이제 이혼하게 되면 외도로 해서 이혼하게 되면 엄청나게 재산 상환 빈털터리가 된다. 네,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걱정하신 분들처럼 일시적으로는 약간 문란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네. 우리가 준비만 잘 돼 있다면 현재 간통죄 처벌보다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효과적인 그래요.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이전부터 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방송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강 박사는 좀 너무 개방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되고요. 네. 제가 이 시점에서 딱 잘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통죄에 대한 논쟁을 하거나 오늘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나는 건 중요해요. 그렇죠. 단 그런 위헌 결정이 나는 과정에 과연 민사적이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이 간통죄 위헌 이후의 상황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은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가 아니고 외도를 막는 좀 더 확실한 다른 더 방법.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지금의 간통죄는 네. 별로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유교 사회에서 간통이라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는 국가가 단 2국가밖에 없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물론 이런 간통죄가 정말 필요
있기를 바라는 사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부부들의 성이겠죠. 지금 이런 소행성 네. 같은 방송을 통해서 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부 간의 성이 완벽하게 아름답다면 사실 이런 죄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무조건 즐겁다 이게 성이 아니고 네. 우리 부부 사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친밀 관계가 바로 성이구나. 네. 그 성의 가치를 새롭게 알 필요가 좀 있어요. 네. 5088님이 벌써 문자 보내오셨어요.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 TV에서 얘기하시는 거 정말 재밌게 들었었는데 오늘도 기대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성이야기 소행성 즉석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들 혹시 자녀의 또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도 가능합니다.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삼행시 받고 있습니다. 전성기 3글자로 삼행시 지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요. 재미있는 코너 속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기술자들. 기술자들인데요. 이런 얘기 좀 누가 들으면 뭐야 이러실지도 모르는데 두 분은 부부시니까 네. 이런 기술 어때요?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또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씩만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남자이시니까 강동우 원장님께 먼저 제가 좀 여쭤볼까요? 총대를 네. 먼저 매죠. 네. 보통 이제 이 얘기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기술 어떻게 하면 아주 쉬운 표현을 뿅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네, 네. 오늘은 제 첫 방송이가 조금 진지하고 네. 조금은 좀 예의를 갖춰서 네. 조금은 뚱딴지 같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예, 사실은 기술은요 특별한 기술이 없고 네. 핵심은 근육보다 유산소입니다. 네. 와닿으세요? 계속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근육보다 유산소. 예, 많은 분들이 그 성반응이 이제 어떤 본인의 이 체력, 정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을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근력이 강한 이런 남자, 그러니까 네. 예, 근육이 아주 큰 미스터 코리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초콜릿 볶음. 성기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나 사실은 성기능의 가장 바람직한 거는 네. 근육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어. 성반응은 혈관 반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중에 더 성생활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근육 운동도 건강에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근육을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네. 보여주는 목적에 아까 초콜릿 볶은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단백질 보충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성기능은 더 떨어질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인위적인 조작은 네. 반드시 문제를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성반응은 일종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몸의 생식기가 한 부분인데 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의사들에게 네.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래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반응이 이제 분비가 있고 이런 경우가 바로 혈관 반응인데 혈관 반응. 예, 이 혈관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주 뛰는 것만큼 건강에 특히 성생활에 도움되는 건 없다.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력하면 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 얘기죠. 그래요? 워낙 못 먹던 유산소. 시절에는 네. 오히려 먹는 걸 통해서 예.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이 보양식 있어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영양결핍으로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요즘 있습니까? 예. 그건 아프리카 얘기고요.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성들이 왜 아빠를 위해서 약을 지었어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저한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유산소가 낫다는 거군요. 훨씬 나은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남편을 뛰게 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아내들이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네. 네. 사실 이제 기술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저희는 안 그래 차 타고 오면서 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질문이 나온다. 항상 저희가 뭐 방송을 하건 네. 뭐 인터뷰를 하건 예. 그 비방을 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들을 항상 하세요. 근데 네. 대전제 조건이 예. 첫 방송이고 하니까 특별한 기술, 그러니까 모두한테 딱 맞는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게 기술이다. 아, 여성들한테는 그런가요? 네, 아니 남녀 공이. 아, 공이. 네, 무조건 이거라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예. 네, 사실은 없고 오히려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상대한테 맞는 방법을 쓰는 게 예.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네. 지피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심리 상태, 어떤 건강 상태이고 상대가 또 원하는 게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지금 얘기가? 글쎄요, 저는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라서 지금 그냥 받아 적고만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예. 2회, 7회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10회 이렇게 네. 간헐적으로 저희가 확실한 비법은 알려드릴 텐데요. 예. 오히려 저희가 첫 번째 원칙은요. 방금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일 한국 분들이 이제 저희 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아내들은 이 야한 속옷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남편으로 하여금. 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네. 근데 사실은 야한 속옷을 얘기 들으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요? 예, 그런 한 번의 어떤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서 네. 우리 부부가 바뀌거나 또는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죠. 여행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근데 여행 가려면 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준비가 오히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다 싸우죠. 싸우죠. 돌아온 네. 게 결국 싸우고 말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네. 앞으로 뭐 건강 문제라든지 체력적인 문제 또 관계를 읽어가는 문제 이런 걸 제가 조금씩 가르쳐드리는 의미지만 네. 오히려 무조건 한 단어의 비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문에 현답을 해주셔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두 분이 부부가 그것도 성의학을 전공하시고 이렇게 전도사로 나서신 이유가 뭐가 있으신지 어찌 보면 저서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부부가 저희가 서울대 의대 선후배 사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저희가 이쪽 분야를 선택했을 때 약간 네. 비난을 좀 했었어요. 아. 굳이 뭐하러 이렇게 좋은 학문들 많은데. 격이 떨어지게 네. 왜 이 서울대 출신이 이런 걸 하느냐. 성의학이라는 걸 막 만들어서. 주변에서 네. 뭐 어떤 비난도 하고 네. 말리시기도 하셨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네.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뭐 저희도 부부잖아요. 네. 네, 저희도 부부고 네. 사실은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네, 뭐 그래요? 부부 갈등도 있었고 예. 이게 어떤 좀 트러블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한번 우리가 부부이기도 하니까 제대로 좀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공부할 데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그렇죠. 네, 트레이닝을 뭐 저희가 잘 받아보지도 못했고, 네, 그래서 찾다 보니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킨제 연구소에 네. 가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하는데도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만 저희 부부 관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네, 엄청 싸웠죠, 네, 저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걸 공부를 하면서 사이도 좋아지시고 아름다운 네,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부부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요.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소행성 함께하고 할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변진섭입니다. 뉴스와 시사, 음악이 매력적인 YTN 라디오에 입담과 웃음이 매력적인 박정숙 씨가 드디어 힐링과 소통을 주제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을 시작했군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평일 오전 10시 10분에서 11시까지 전성기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줄여서 소행성이죠.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저희가 익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아들이 이제 20대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20대니까 성인도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어른이라고 뭐든지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니까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여자친구하고 사귀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성생활 같은 거. 네. 그래서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컸는데 교육을 시키자니 그것도 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예. 여기 선생님들 와 계시니까요. 예, 직접 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다 큰 아들, 이제 여자친구 새기고 있는데 성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나요? 사실 성교육이라는 게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바뀌는 하죠. 근데 그게 성교육의 내용을 보면 뭐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에 피임을 어떻게 하고, 이게 보면 이제 성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성관계를 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성은 위험한 거야. 이런 메시지가 주로 주어지는데, 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성인이 됐을 때, 예.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이 문제도 딸이, 이렇게 좀 아들이 사춘기까지는 그래도 부모 울타리 안에 있다가 이제는 20살이 넘어가고 여자친구 생기니까 이 뭔가 좀 불안한, 아마 분명히 그 건강한 20대 남성이니까 네. 뭔가 성적인 어떤 성생활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의 사생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게 사춘기 때부터 이전에 좀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 타이밍 좀 늦었는데 네. 그래도 뭐 일종의 특강처럼 네. 따라잡기 특강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성의 부모보다는 지금 아드님의 성생활을 걱정하고 계신 어머님이신데 네. 아드님의 성생활 성교육은 아버님이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동성 부모가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딸의 성교육은 어머님이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네. 이게 이성의 부모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나의 성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건강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머님 듣고 계시나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는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조금 늦으셨어요.
타이밍상은 지금 늦었고 이제 아주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버님이 나서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제일 좋은 시기는 바로 이제 성을 조금씩 알게 되는 사춘기 직전의 시기에서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에 있어서 이제 어머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 아이는 성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은 죄책감이에요. 어머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처음엔 보통 남자아이들은 자유를 통해서 성을 배우거든요.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본인의 마음에 있는 게 들키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성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이라는 게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즐겁다는 쾌락의 개념하고 잘못했다, 문제가 있고 나쁜 짓이라는 죄책감 위주의 나쁜 감정이 두 개가 막 싸워요. 그게 언제쯤 이제 바뀌어가냐면 성인기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내가 좀 지저분하고 나쁜 게 성인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랑한 사람과 감정을 익혀가네 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아드님은 굉장히 바람직한 성을 새롭게 찾고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마 어머님 몰래 굉장히 무섭고 조금 못된 짓처럼 돼 있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드님이 극단적으로 뭐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이건 어머니가 좀 야단쳐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성을 이제 익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어느 정도 대견스럽다는 식으로 이성교제를 받아들인 게 맞으시고요. 혹시 걱정되신다면 요건 아버님께서 너 뭐 성에 대해 좀 아는 바가 있냐는 정도로 한번 따져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혹시 아들이 이렇게 성생활 하다가 혹시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그렇죠. 그걸 제일 걱정하시는 거죠. 최근에도 무슨 뭐 연예인 문제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때 어머님들은 보통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어머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머님 혹시 솔직히 나만큼 괜찮은 여자가 아니라 엉뚱한 못된 여자를 만날까 지금 그 걱정이 제일 큰 거 아니세요? 어머니? 네,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길이 이렇게 창창한데 우리 아들이 실수하는 거 아니냐. 혹시 뭐 갑자기 그런 걱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실은 그 걱정도 되고요. 네. 그런 걱정 하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이제 어머님 나이에는 저도 사실 큰 딸이 지금 한전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사실은 그나마 아들이어서 다행이세요. 저는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더 걱정이 많은데 적어도 아들 정도라면 한국 문화에서는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개입해버리면 자, 결혼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여자로서 제일 중요한 아드님의 여자는 엄마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아드님은 나의 파트너, 애인, 배우자 이렇게 중심축이 조금 애정의 축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 약간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의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두세 번 정도 실수할 수 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놔도 아드님이 큰 실수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어머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때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그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좀 부드럽게 직접적으로 너 피임은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직접적이고 그 집 딸도 소중한 그 딸이고 너도 소중한 아이, 아직은 젊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확실히 됐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안전한 좀 성생활을 성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잘 하고 있지.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긍정적인 힌트를 드릴게요, 어머니.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성문화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대학생 초기의 성문화가 바로 선배나 친구를 통해서 성매매 업소에서 처음 성을 겪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성에 익숙해지고 또 이 성매매의 성이라는 게 일종의 여성들한테 금전을 제공하고 남자들이 성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방식이거든요. 제 눈에는요. 아드님이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싶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머니? 예,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른이 되는 가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켜보시고요. 이 아들 녀석이 자꾸 사고 치면 저한테 연락 다시 주세요.
예. 네. 그럼 제가 또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성기로 삼행시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4549님, 전에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성에 대한 아름답고 솔직한 얘기, 소행성에서 기술을 배워서 우리 부부의 전성기를 맡고 싶네요. 수고하세요. 이런 응원의 전성기 삼행시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소행성 준비하면서 사실은 방송으로 이렇게 낮 시간에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 터부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에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착한 사연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54세 남자 여의도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 살고 있는 50대 남편입니다.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저희 부부는 섹스리스가 되었습니다. 스킨십을 시도할 때마다 짜증을 내는 아내 때문에 언젠가부터 저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섹스리스 부부가 된 후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아내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최근에 한 통계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관계 없는 부부들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늘어서 최근에는 56.5%가 섹스리스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갔네요. 저희가 예전에 한 수년 전에 2012년이죠. 네, 2012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39.8% 거의 40%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근데 아마 넘었었어요. 여기는 좀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커플까지 포함해서니까 네. 뭐 56.5%가 아마 이게 충분히 조금 있을 수 있는 통계인데 거의 절반이잖아요. 예. 사실 섹스리스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고령화가 지속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우리하고 일본이 유독 이렇게 높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성에 대해서 조금 이중적인 유교적인 보수적인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 너무 결혼이 부부 중심이 아니고 너무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것도 또 큰 원인이고 또 하나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음주나 어떤 성 문화가 너무나 남성이 밖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건이 환경이 너무 이런 쪽으로 허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네네 그렇죠. 네. 바깥의 문제가 아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아내 문제가 바깥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아내 문제가 바깥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게 워낙에 유교적인 문화가 조선시대 문화가 부부 유별이잖아요. 그 부부가 각방 쓰고 양반이나 보면 뭐 안방 쓰고 건너방 쓰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부 각방 쓰는 문화가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눌려있는 성적인 욕구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해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약간 지금 사연 주신 분한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어 섹스리스가 됐다. 이 갱년기가 여성들한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폐경도 오고 이 폐경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되죠. 일단은 성기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섹스리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여성들이 성욕이 떨어질 수 있고 분비나 여러 가지 성기능이 이전만 못한 상태. 특히 또 이 시기에 많은 거가 성욕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통증이 생기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성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손만 대도 짜증을 낸다라는 거가 아내분이 이런 문제가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성기능상의 문제가 그럼 병원에 가야 그렇죠. 되나요? 병원에 가고 또 갱년기 때 또 하나 많은 문제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신 갱년기 우울증이죠. 그렇죠. 정신적인 그렇죠. 부분. 호르몬의 그렇죠. 변화 때문에도 생물학적으로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 내가 뭔가 이제 여자로서 뭔가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해서 그 상실감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지면 짜증을 많이 내요.
그렇죠. 네, 우울해지면 아무래도.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래서 네. 남편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 일단 우리 아내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좀 갱년기가 건강한지. 왔고 위기 상황이 왔는데 몸은 괜찮은지 네. 네, 성기능은 또 괜찮은지 네. 또 마음의 상태는 우울증을 포함해서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힘들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남편분이 더 앞장서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 내용 보면 이제 예,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중년의 이제 남녀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여성 갱년기의 이제 신체적인 핵심은 바로 위축성 질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불결한 어떤 균이 들어와서 질염이 생긴 게 아니고요. 이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조직들이 자꾸 쉽게 말해서 위축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왜 우리 할머니들 보면 입술 주위에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면서 네. 입술이 얇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생식기가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갱년기가 온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에 저하니까 이 여성 호르몬을 다시 보충하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래서 약을 먹나요? 보통은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의학 지식이 늘었으니까 걱정하는 게 이 호르몬을 쓰게 되면 또 부작용이 올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요방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심장병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고 그쪽으로 안 가고 국소 호르몬 치료. 다시 말해서 위축성 질염만 다스리는 또 다른 국소 호르몬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전체적인 방법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네. 조금 전문가를 잘 찾아보시면 국소 호르몬 치료는 그런 유방암 위험이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더 자세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만나보게 될 텐데요. 벌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소행성 첫 시간이었는데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저희들한테 이런 좋은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우리나라 분들의 청취자분들의 성 문제가 저희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저는 혼자 먹고요. 혼자 일하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혼자요? 혼자 다녀요. 주로 혼자 다녀요. 사무실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저 혼자 먹어요. 뭐 하면서 그냥 사실 혼자 먹으니까 이렇게 차려놓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 어떻게 보면 너무 쓸쓸하죠. 근데 먹어야지 또 활동을 하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먹죠. 이제 저기 핸드폰 들이다 보다가 밥 오면 밥 먹죠. 식당에 TV 있으면 TV 보면서 기다리고.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점심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혼자 먹는 점심이 주제였네요.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혼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 주부들, 기사님들 혼자 후다닥 점심 챙기고 또 일하러 가시는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 혼자 드시더라도 당당하게 입맛에 맞는 걸로 맛있게 골라서 드시길 바랍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도시락 뉴스 돌아올게요.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와봐서 저착하다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사랑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고에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뺨이나 귀에 이유 없이 뾰루지가 계속 생긴다면 휴대전화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휴대전화 버튼이나 외부 장식에 자주 사용되는 니켈은요, 피부에 접촉이 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이 니켈 알레르기는 전체 인구의 약 30% 해당된다고 하는 흔한 증상이라고 하네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통하는 간단히 이어폰 꼭 이용하세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전성기 세 글자로 삼행시를 받았는데요. 재밌는 문자 많이 도착해서 소개해드릴게요. 3565님, 전성기란 성장하고 있는 자신이 기특하다 생각되는 순간이다. 맞습니다. 9344님, 전성기가 62세인 지금입니다. 성실히 살다 보니 자식 교육, 가족 부양 마무리되었고, 기댈 곳은 이제 아내뿐이니 열심히 배려하고 사랑 나누며 살아가렵니다. 네. 이외에도요, 4549님, 9042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삼행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벌써 봄 내음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싱그러운 곡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최성수의 플립사랑. 안녕히 계세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싱그러운 낮은 햇살이 불릴 때 맺힌 이슬 빛이 되며